리튬이온 배터리는 전 세계인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습니다. 여기에 전기차 확대에 따라 현재도 수요가 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늘 것이 확실한데요.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의 기술 개발 경쟁도 치열한데 이는 국내 기업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 간의 다툼이 있었죠. 이번 주 산업뉴스인에서 서울경제 조양준 기자와 함께 관련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양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 그동안 많은 논란도 있었고 이슈도 있었는데 이 배터리 분쟁이 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 사건은 2년 전인 지난 2019년 4월 LG가 SK를 상대로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당시 LG화학, 지금은 이제 배터리 부문이 분할이 돼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됐죠. 아무튼 SK 이노베이션이 2017년부터 불과 2년 동안 LG 전지사업본부 핵심 인력 70여 명을 빼갔다는 것이 LG가 제기한 소송의 내용이었습니다. LG는 이 인력 중에 차세대 전기차 개발 같은 핵심 프로젝트에 참여한 직원이 있다고도 했는데요. SK도 LG에 대해서 근거 없는 사실을 주장해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 또 오히려 LG가 SK의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 이렇게 맞소송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 소송이 진행된 장소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즉 ITC, 또 미국과 한국 법원 등 국내 국외를 가리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인 것이죠. 그러다 지난 2월 미국 ITC에서 SK가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LG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SK로서는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의 배터리 등 제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었죠. 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양사는 지난 11일 SK가 합의금 2조 원을 내는 조건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2년 동안 이어진 배터리 분쟁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겁니다. 네, 분명 우리나라 기업 간의 이 분쟁이고 또 합의가 끝났는데 이 미국 대통령이 승리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끼리의 어떤 이런 분쟁이 멈췄는데도 미국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 일로 인해서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취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 미국 특허 소송 제도를 보면 이 ITC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이 재심리 권한을 가집니다. 60일 동안 ITC 결정을 인정할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정 또 거부권 행사 모두 바이든 정부한테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이 ITC 결정을 인정한다면 당장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공장 건설이 중단됩니다. 이 공장은 올해 말까지면 1,000명, 2024년이면 2,600명을 고용할 예정이었는데 결국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힘든 경제 상황에서 일자리마저 잃게 되는 셈이었죠. 네, 이렇게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 양측 간의 분쟁이 자국이 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웠고 또 득보다는 좀 실이 있다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거부권 행사를 할 경우에 즉 SK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판단을 내린다면 더 큰 문제가 남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ITC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드물기도 하거니와 바로 중국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죠. 미국은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이를 응징하겠다는 법안까지 최근에 발의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거부권 행사는 자칫 중국을 비판하면서 자국 이익을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용인한다. 즉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쟁이 합의로 끝난다면 미국은 이런 고민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일자리도 물론 챙길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주정부 인사는 물론 정부 인사 또 바이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이 LG SK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물밑 조율을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거부권 행사 시한 하루 전인 지난 11일 이 감정에 골이 깊었던 양사가 결국 막판 합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네, 이제 뭐 분쟁이 마무리됐으니까 앞으로 좀 나아가야 할 일만 남았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LG와 SK가 좀 한숨을 돌리게 된 겁니까? 네, 뭐 분쟁 자체는 마무리가 됐으니 이제 양사는 앞으로 이제 그 본업에 전념하는 그런 일이 남아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제 LG와 SK가 사업을 벌이고 있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으로 눈을 한번 돌려보면요. 이 배터리는 세계적인 핵심 산업으로 이미 떠올랐죠. 배터리가 탑재되어야 하는 전기 자동차 시장만 봐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2019년 210만 대에서 2030년 2,580만 대로 10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또 배터리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도 필수 부품이 됐습니다. 세계 기업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미래 먹거리다 보니까 이 각국 간 또 어떤 산업 간의 경쟁보다도 훨씬 더 치열한 것 같은데 현재 이 세계 시장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이제 배터리 시장의 글로벌 1위는 바로 중국의 CATL입니다. 이 지난해 점유율이 24%로 4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뒤를 LG 에너지 솔루션이 23.5%로 바짝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에 일본 파나소닉, 중국 비아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런 순서로 순위가 매겨집니다. 이 문제는 1위인 이 CATL의 점유율이 올해 1, 2월 사이에 30%대로 크게 올랐다는 겁니다. 반면에 LG 에너지 솔루션 점유율은 19%대로 낮아졌습니다. 이 격차가 더 벌어진 건데요. 사실 LG와 SK 간 배터리 합의가 가능했던 배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끼리 다투면 결국 공멸할 것이라는 위기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네, 배터리가 이제 핵심 산업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각 국가와 또 각 기업들이 자국 자신한테 이제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움직임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최근에 또 배터리를 비롯해서 이 완성차 업계가 주목할 만한 소식이 또 하나 전해졌는데요. 독일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은 2030년까지 유럽의 배터리 공장 6개를 신설하겠다고 지난달 발표했습니다. 이 배터리 제조사가 아니라 자동차 회사가 배터리를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것이죠. 연간 60만 대 정도 전기차에 자체 생산한 배터리를 넣겠다는 겁니다. 이런 배터리 독립은 폭스바겐이 처음이 아닙니다. 세계 전기차 1위인 미국 테슬라는 일찌감치 배터리 내재화를 진행하고 있고 또 포드, 제너럴 모터스 같은 완성차 업체도 자체 배터리 생산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일본 토요타 자동차는 이른바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탑재 시험 차량을 올해 공개하겠다고도 했고요. 결국 배터리를 납품받는 게 아니라 일종의 수직 계열화를 통해 자동차와 배터리 시장을 모두 잡겠다. 이런 움직임인 것입니다. 네, 뭐 이러한 세계 시장 상황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잘 나간다고는 하지만 조금 이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완성차 업체들의 이 배터리 자립화 조짐이 좀 시작이 된 걸로 좀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 폭스바겐 발표 내용 중에는 이제 국내 이 배터리 업체의 좀 충격파가 큰 내용도 담겨 있었는데요. 이 폭스바겐이 현재 우리나라 업체가 주로 생산하는 파우치형 배터리 대신 각형 배터리를 자사 자동차에 담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납품처를 잃게 되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폭스바겐이 왜 주력 배터리 모델을 바꾸려고 하는지 이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도 자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세계 배터리 표준을 재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각에서는 폭스바겐이 LG와 SK 간 분쟁을 보면서 자칫 배터리 공급이 끊길 수도 있겠다 하는 점 때문에 미리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 하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LG와 SK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픈 일이겠죠. 네, 이 세계 시장에서 또 기회도 존재하지만 위기감도 이제 계속 커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국내 기업들이 그렇다고 또 손을 놓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위기가 바로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LG와 SK가 합의를 이룬 곳이 미국이라는 그 점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현재 미국은 자국 전기차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미국 전역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50만 개를 설치하고 수송용 디젤차 5만 대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등 공격적인 목표를 세우기도 했죠. 좀 전에 LG와 SK 합의를 미국이 주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그만큼 미국도 자국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해서 한국 기업, 즉 K배터리가 절실하다 이런 점이 이번에 증명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LG, SK 합의가 발표되자마자 곧바로 성명을 통해서 미국 자동차 산업의 승리라고 환영한 것도 그 근거가 되겠죠. 또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장기화하는 만큼 우리 기업으로서는 배터리 생산 기지를 활용해 미국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또 국내 기업 간 배터리 동맹이 맺어지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16일 현대차와 SK이노베이션은 하이브리드 차량용 배터리 공동 개발에 착수한다고도 밝혔는데요. 국내에서 개발 초기 단계부터 완성차 업계와 배터리 업계가 손을 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K배터리의 발전을 위해 우리도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 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입니다. 네, 이제 조양준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지금 상황은 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공정한 이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역량을 좀 높이고 또 세계 시장을 상대로는 이제 우리 기업끼리 좀 힘을 또 합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또 아까 또 언급하셨듯이 이번 분쟁이 전화위복이 돼서 국내 배터리 산업이 좀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조양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